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저희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의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출마자 현황, 그리고 지역별 이슈들을 점검해보는 시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홍성군 지방선거 전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T뉴스24 황재돈 기자, 충남방송 정선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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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먼저 얼마 전에 치러진 대선 결과 홍성 지역 주민들은 어떤 선택을 했는지부터 볼까요? 지금 홍성군 유권자 절반 이상이 윤석열 당선인을 선택했네요. 네, 홍성군 민심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대선 당시 홍성군에서 54.27%를 득표했습니다. 네. 41.79%에 그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는 12.48% 차이를 보였습니다. 네. 윤 당선인의 득표율은 충남 평균 51.08%보다 3.19%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네. 충남 15개 시군에서는 예상군이 63.12%로 가장 높았고 네. 홍성군은 7번째로 윤 당선인의 많은 표를 몰아줬습니다. 네. 지역 내 보수 텃밭, 보수 성지라고 불리는 홍성군이 네. 7번째라는 것에 좀 의아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내포 신도시가 성장하면서 비교적 진보 성향이 강한 젊은 층들이 유입됐습니다. 네. 이런 점이 홍성군 전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느냐라는 네.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난 대선 투표일 당시 투표소에 좀 찾아서 지역 주민들과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네. 주민들은 이제 대부분 후보들이 좀 성에 차지 않는다, 누구를 뽑아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네. 좀 얘기들을 하셨는데 네. 그만큼 선택하기 어렵다고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대선 결과만을 보면은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이 그래도 많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4년 전 지방선거를 좀 되돌아보면 그때 당시에 전국적으로 민주당 바람이 거셌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홍성군은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의 김석환 군수가 3선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당시 선거 결과도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4년 전 지방선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에 치러졌기 때문에 네. 당시 야당이 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아주 불리한 선거였습니다. 그럼에도 김석환 홍성군수는 43.43% 득표율로 네. 최성경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3선에 성공했습니다. 네. 2위와는 2.75%포인트, 네. 1372표 차이에 불과했지만 네. 역시 보수 텃밭다웠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광역의원 선거 결과는 어땠습니까? 네. 그 홍성 군수 선거와 달리 충남 도의원 선거의 경우 좀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는데요. 네. 역대 홍성 지역 충남 도의원 선거에서 그동안 그 진보 정당 후보가 당선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1선거구에서 이제 네. 민주당 조승만 후보가 득표율 48.24%로 이제 자유한국당 이상근 후보를 2,431표, 6.72%포인트 차로 앞서 당선됐습니다. 네. 제2선거구에서는 역시 이 보수 텃밭 공식이 통했는데요. 자유한국당 이종화 후보가 득표율 49.6%를 얻어서 네. 민주당 김경숙 후보를 3,097표, 22.87%포인트 차로 따돌리고 당선이 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홍성 군의원 선거도 좀 살펴보면요. 네. 그 비례대표를 포함해서 의석수가 모두 11석인데요. 민주당이 5석, 그리고 국민의힘이 6석을 가져갔습니다. 네. 역시 국민의힘이 과반석을 차지했습니다만 그 전 선거인 2014년 이제 민주당이 단 한 자리만 가져갔던 것과 비교를 하면은 상당히 그 세가 확장이 된 거죠. 네. 그만큼 이제 당시 민주당 열풍이 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홍성읍 가선거구의 경우 이제 민주당 이병희, 노은규, 국민의힘은 김원수 후보가 당선이 됐고요. 네. 홍북, 금마, 갈산, 구항 지역이죠. 나선거구의 경우 민주당 문병우 그리고 국민의힘 이병국, 김덕배 후보가 각각 당선됐습니다. 네. 광천, 홍동, 장곡, 은하, 결성 서부 지역이죠. 이제 다선거구의 경우 민주당 윤용관 그리고 국민의힘 이선균, 장재석 후보가 당선이 됐고요. 네. 비례대표에는 민주당 김기철, 국민의힘 김은미 후보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그럼 지금 홍성군의 경우 보수 성향이 조금 더 강한 곳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역대 지방선거에서 이런 민심이 좀 어떻게 반영됐나요? 네, 그 역대 홍성군수 선거 결과를 보면 그 7차례 선거에서 무소속 당선 한 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보수 정당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네. 앞서 황 기자님이 보수 텃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네. 사실 이 홍성은 보수 표밭을 넘어서 이제 보수의 성지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곳이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최근에 내포 신도시로 젊은 층이
민심이 꾸준히 이입되면서 최근에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보면요, 그 내포 신도시 권역의 홍부급에서 당시 이제 더불어민주당 최성경 군수 후보가 자유한국당 김석환 후보보다 한 1,500표 정도 더 많이 얻었습니다. 네. 또 최근 대선 결과를 봐도 홍성 11개 읍면에서 홍부급만 유일하게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득표율 50.82%로 더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과는 879표, 6.51%포인트 차입니다. 네. 최근 대선 기준으로 이 홍부급 지역의 선거인 수가 한 18,000여 명 정도 되는데요. 홍성군 전체 선거인 수의 한 20% 정도 됩니다. 네. 만약에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면 이 내포 신도시가 좀 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이 네. 때문에 선거 때마다 여야 할 것 없이 이 내포의 표심을 잡는 데 주력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이제 대선을 마무리한 정치권은 빠르게 지방선거 체제에 전환했는데 5년 만에 지금 정권이 교체된 상황에서 지금 이 대선 결과가 최대 변수로 작용이 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지선은 대통령 선거와 3개월 간격을 두고 치러진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네. 윤 당선인은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을 가질 예정인데요. 보통 대통령 취임 직후 변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 때문에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가장 높은 시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지선은 대통령 취임 후 20여일 뒤에 치러지기 때문에 네. 대선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다만 이번 선거가 진보 대 보수로 이제 표가 극명하게 갈리면서 윤 당선인 취임 후에도 지지율은 예전 같지 못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전에 정선영 기자께서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홍성 군수는 7번의 역대 선거에서 보수 진영이 6번, 무소속이 1번 가져갔습니다. 네. 진보 성향 후보는 한 번도 가져가지 못했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역 정가에서는 보수 텃밭답게 국민의힘이 또 가져가느냐 아니면 사상 처음으로 진보 진영인 민주당이 승리하느냐에 네. 좀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6일 지방선거에 그럼 어떤 인물들이 좀 나서게 되는지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홍성군 같은 경우는 지금 김석환 현 군수가 3선 연임 제안으로 지금 무주공산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기성 정치인들, 그래도 신진 세력이 대거 지금 출마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우선 3월 30일 기준으로 모두 6명이 홍성군 수선거 예비후보로 등록을 했는데요. 네. 더불어민주당에선 오백은 전 충남도의원, 그리고 정만철 청운대 사회적기업학과 조교수, 조승만 충남도의원이 등록을 했고요. 네. 국민의힘에선 이용록 전 홍성군 부군수, 그리고 최연병 전 홍성군수, 네. 그리고 한기권 전 홍성군의회 의장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네. 여기에 아직 예비후보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국민의힘 이종화 충남도의원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에선 3명이 본선 티켓을 두고 각축전을 벌이게 될 것 같고요. 네. 국민의힘에선 4명이 치열한 경쟁에 나설 것 같습니다. 네. 이 밖에 민주당 소속으로 좀 군수 출마를 준비하던 분이었는데요. 지난 군수 선거에서 김석환 군수와도 좀 접전을 벌였었죠. 최성경 전 군의원은 이번엔 군수 말고 군의원 선거에 도전을 하겠다 밝혔고요. 네. 같은 당 조성미 풀무생협 이사장은 군수 대신 도의원 선거에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선 이상근 전 홍성군의회 의장이 도의원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현직 프리미엄이 없는 선거인 만큼 각 당의 공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으로서는 새 정부 견제론을 좀 내세우면서 민심 잡기에 나설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보수 텃밭 홍성에서의 민주당 경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중앙 권력을 교체했으니 지방 권력까지 교체하자. 초기 국정 운영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방 권력까지 승리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고요. 네. 반면 민주당은 지방 권력까지 내줄 수 없다. 윤석열 정부를 견제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네. 최근 민주당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네. 하나같이 당내 경선은 좀 치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네. 지방선거가 새싸움, 조직싸움이라고들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당원들의 지지를 받느냐, 그리고 받느냐가 경선 통과의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점에서 지역위원장의 복심작용과 권리당원들을 확보하고 있는 홍성 군의원들의 지지가 어느 후보를 향하는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는 500은 조성만 예비후보와 달리 정치 신인인
정만철 예비 후보는 네. 공천 가산점을 최대 20%까지 받게 되는데요. 이 점이 변수로 작용할지도 관심사로 떠오릅니다. 그래요. 근데 동시에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대선 승리 효과를 좀 안고 적임자로서 좀 치열한 내부 경선이 좀 적임자를 위한 그 경선이 좀 치러지게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 경선은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또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이 있다면. 네, 우리가 보통 양궁 국가대표로 뽑히는 게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홍성군수 선거도 지금까지 줄곧 보수 진영이 가져왔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일부 존재합니다. 그만큼 당내 경선은 치열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네. 국민의힘 출마자가 본물을 이루는 것만 봐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률이 곧 확정될 예정인데요. 네. 광역기초단체장의 경우 일반 국민과 당원 50대 50 여론조사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즉 홍성군수 출마자 경우에 지역 당원들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네. 지역 주민들의 평가도 그렇고요. 그동안 얼마나 지역민들과 좀 소통을 해왔고 네. 얼마나 신뢰관계를 쌓아왔는지가 경선 결과를 판가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나선 후보들이 얼마나 지역 현안 그리고 이슈들을 잘 담아내는지 또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 홍성군수 선거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지역 이슈나 현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내포 신도시 완성과 네. 원도심 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내포 신도시는 충남 혁신도시로 지정됐지만은 수도권 공공기관이 이전하지 않으면서 무늬만 혁신도시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때문에 충남도와 함께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이뤄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는 것이죠. 네. 또 이런 점에서 충남도와 홍성군의 공동 목표인 환황해권 중심 도시 도약, 네. 그러한 그림을 어느 후보가 잘 그려갈 것인지 좀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는 내포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홍성군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이 문제도 차기 군수가 반드시 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릅니다. 네. 이 밖에 갈등을 겪어온 예산과의 관계 개선이라든지 내포 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병원 유치, 종합병원 유치, 네. 그리고 시전환 대비 등 현안 과제가 산적한 상황입니다. 네. 정선영 기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황 기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네. 이번 선거에서도 홍성 지역 최대의 현안은 아무래도 그 내포 신도시 활성화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도 가능해졌고 또 최근에 또 서해선 복선 전철을 이제 KTX와 연결하면서 서울로 직결하는 이제 국가 계획안에 반영이 됐단 말이죠. 네. 그럼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높아지면서 이제 홍성군 수건인 시 전환 그리고 뭐 신청사 건립도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유권자들한테 어떻게 청사진을 보여주느냐가 중요한데요. 특히 이제 신도시 발전에 따라서 홍성 원도심은 좀 상대적으로 소외가 되고 있는데 이제 서해선 개통과 이제 홍성역 주변 역세권 개발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황입니다. 네. 이제 특히 예산 인근에 있는 이제 예산 삽교역사가 신설이 뒤늦게 확정이 됐잖아요. 이제 홍성군과 지역 사회에서도 이에 대해서 유감을 좀 표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승객이 분산되거나 특히 뭐 역세권 개발 규모가 좀 작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어요. 네. 특히 이제 삽교역사 신설의 경우 이제 전액 지방비로 추진이 되는데 여기 충남 도비가 절반이 투입된단 말이죠. 홍성군 입장에선 홍성역은 전액 국비로 추진이 되는데 네. 그럼 홍성군도 이에 상응하는 도비를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석환 군수가 공식적으로 충남도에 요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쓴소리도 하고 속 시원하게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후보가 네. 아무래도 좀 원도심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충남도 의원, 홍성군 의원 선거 전망도 짚어봐야겠죠. 어떤 후보들이 나서게 됩니까? 네, 선거구 획정이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이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홍성 지역 충남도의원 정수는 2명이고요. 네. 30일 기준으로 예비 후보자의 제2선거구에는 아직 아무도 등록을 하지 않았고요. 네. 제1선거구에만 모두 4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선 이풍세 전 홍성군 축구협회장 그리고 조성미 풀무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이사장이
의장이 등록을 했고요. 네. 국민의힘에선 이상근 전 홍성군 의회 의장, 김원수 홍성군 의원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역대 홍성 지역 그 충남 도의원 선거에서는 진보정당 후보가 당선된 게 제1선거구에서 지난 선거 민주당 조승만 의원뿐이었거든요. 네. 이게 단순히 당시에 민주당 열풍 때문에 일시적이었던 건지 아니면 이게 정말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된 건지는 이번 도의원 선거에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또 계속해서 홍성군 의원 선거 살펴보면요. 마찬가지로 선거구 변화가 없다는 가정하에 의원 정수는 11명이고요. 네. 예비 후보자로 30일 기준 3개 선거구에 모두 10명이 등록했습니다. 먼저 가선거구에는 민주당 이병희 홍성구 의원 그리고 최성경 전 홍성군 의원이 등록을 했고요. 네. 국민의힘에선 권영식 전 법무부 홍성보호관찰소 협의회 위원장 그리고 김은미 홍성군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나선거구는 민주당에서 문병호 홍성군 의원 그리고 백수기 전 홍부급 이장협의회장이 등록을 했고요. 네. 국민의힘에선 이정윤 광천청년회의소 회장이 또 무소속으로는 임기혁 내포천사 레드크로스 커뮤니티 봉사회 회장이 등록했습니다. 네. 다선거구에는 민주당에서 신동규 전 광천토글새우젓 광천깁 대축제 추진위원장 네. 그리고 조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화남시 협의회 자문위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지난 홍성 군의원 선거에서는 비례대표를 포함해서 민주당이 5석, 국민의힘이 6석을 차지를 했는데요. 네. 민주당이 상당히 약진했었는데 이번 선거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네. 자, 이제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두 분이 생각하는 홍성군 지방선거 변수, 관전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 선거의 변수는 내포 신도시의 표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신도시 특성상 진보세가 좀 더 강하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네. 이번 대선 결과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내포 신도시 지역인 홍부급 투표 결과를 보면요. 네.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가 윤석열 당선인보다 6.51%포인트 높게 나왔습니다. 네. 그만큼 진보세가 다른 지역 내 다른 곳보다 좀 강하다는 의미로 풀이되는데요. 네. 홍성군 전체 유권자의 22%가량이 되는 내포 신도시의 표심이 어느 후보를 향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정선영 기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지연되고 있는 선거구 획정 문제도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황 기자님 말씀하셨다시피 특히 내포 신도시가 있는 이제 홍부급 같은 경우는 지금 나선거구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인구가 늘면서 이제 단독 선거구로 독립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홍성군 의회 의원들도 이제 홍부급 선거구의 이제 의원 정수를 2명으로 해야 한다고 좀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빨리 국회에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을 해줘야 이제 그 다음 기초의원 선거구가 획정이 되는 건데 네. 지금 계속 지연이 되고 있단 말이죠. 네. 이제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어느 동네에 가서 선거운동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불만까지 좀 나오고 있어요. 네. 특히 이제 정치 신인들 같은 경우는 빨리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도 해서 본인 얼굴을 알려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유권자 입장에서도 그만큼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아는 기회가 좀 적어지기 때문에 네. 이 선거구 획정이 빨리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내포 신도시의 이제 표심 그리고 선거구 획정 문제가 이제 변수가 되고 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두 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요. 자, 이제 대선이 끝나고 지방선거로 관심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뭐 후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유권자의 냉정한 심판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지역에 어떤 후보가 일꾼으로 적합할지 지금부터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6일 지방선거는 우리 지역 자치단체장과 주민들을 대표할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 실현인 과정인 만큼 이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데요.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 어떤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는지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